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척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에요. 자, 이게 지금 본 4권에 들어서까지 이 순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을 순이 따르라 라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척천수를 이제 비평하시는 분들은 이 척천수는 이 참 종격이 많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주가 맞아 떨어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예, 척천수를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주는 이렇게 푸는 게 맞겠구나라는 걸 말씀을 할게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찔릴 줄 몰라서 그래요. 핵심만 잘 찔르면 사주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이 이러니까 원주가 그렇고요. 원주가 그러니까 증주가 그래요. 임철철 선생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아주 순수하게 증주자로서의 노력을 확실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임철철 선생의 흠은 바로 이제 육천론에 대해서 심여첨 선생, 진수함 선생의 이제 이론을 따른 거죠. 근데 유교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맞아요. 남자도 역시 자식을 내가 낳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자식을 낳는 것은 고통스럽게 낳는 것은 엄마죠.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낳았다고 하죠. 자식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식신이 나의 자식이다라고 하는데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천론에서 관성으로 보죠. 관성. 그건 그렇다 치고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출문에서 한 번 물을 나가요. 남자들 옛날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농경사회에서는요 남자가 오래 집에 머무르지는 않았어요. 예, 이 참 희한하죠. 수컷들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집에 있는 남자는 바보죠. 그러니까 한번 바깥으로 나가요. 할 일 없이 나가요. 해 떨어져야 들어와요. 그런데 이 양반은 해 떨어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와보니까 견아, 내 아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의 자식들이 기운이 이루어졌다. 구문여라고 해서 그 구문여란 건 뭐예요? 이 문이거든요. 구문여. 구문여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월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 자식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종화. 종화는 불관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통제하지 않는다. 신강약을 일주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한 것은 비겁으로 인성으로 강한 게 아니라 비겁으로 강했을 때 얘기해요. 단지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신생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참 우연치 않게 격국론에서도 이제 다음번 강의 때 식신격이 끝나요. 식신생재죠. 여기서도 또 식신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식신격에서도 또 식신격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관도 얘기를 하죠. 상관격. 적천수에서는요 식신격, 상관격을 가리지를 않아요. 이 식신이 좋다, 상관이 나쁘다 라고 결론을 안 내세요. 그냥 다 내가 생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내가 생하는 게 아니라 남자로서 내가 생하는 게 아니죠. 일주의 기운이 생하는 거예요. 곧 생하는 건 부인이 생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임 선생 이야기를 좀 한번 조금 하고 더 이상 임 선생이 오늘 얘기할 때 육친론을 들어갈 때 끊겠습니다. 그러므로
식신이 자식이다라고 할 때는 아야 더 이상 강의 안 할게요. 이제 원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순자, 순국이니까요. 순국자. 국을 따른다라는 것은 아생지하라. 내가 생하는 것이다. 순자란. 네, 그렇죠. 직연하자. 이 원문에 있어요. 단지 자식을 보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식생이 다야. 식상이 많은 것이다. 어디서? 구문여자. 구문여자는 뭐냐라고 하면 월권에서 봉식상. 식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까지 얘기하잖아요. 월권에서 식신과 상관을 만나는 것이다. 월은 위, 된다. 뭐가 돼요? 문호. 문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가 제일 강한 거예요. 문호예요. 필요, 반드시 식상이, 식신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 제강하고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식신경든 상관관계든 쫓아가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불론 신강약. 신강약은 논하지 말아라. 일주가 강한지 약한지. 이것은 사주에서 비록 비겁이 있더라도, 인성이 아니에요. 비겁이 있더라도 거듭해서 거생, 가서 생조, 생하는 걸 도와주는 거 아니냐. 무엇을? 식상을 생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 우아자가 또 득아자란 무엇이냐. 필요, 국중에서 재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신생자하면 된다. 이 성 이루어진다. 생육지기. 생육하는, 나아서 기르는 뜻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에 나 자신이, 기신은 자신이에요. 기신은 넉넉용용이라는 것은, 아주 넉넉용용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부모가, 아버지가예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한마디로 백수예요. 백수인데 무장부위. 백수는 하는 것이 없잖아요. 무장부위하고 살아요. 옛날 남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건달이에요. 한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량인데 유식한 한량과 무식한 한량이 있어요. 그럼 좀 지식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식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뭘 하고 살까요? 술만 먹고 살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남자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득자선성 창성, 자선을 얻어서 창성했다. 그 자식이 참 잘 돼요. 진기가성. 이거 떨치는 거예요. 떨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기가성. 집안의 소리를 우렁차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요행, 반드시 운에서 재지로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재성운으로. 그래서 식신생재를 흐르려는 거예요. 아우생손. 내 자식이 손자를 생했다는 것은 곧 뭔 소리냐? 가하다. 통한 거예요. 아손. 자식과 손자들이 영화가 있는 것이다. 고로 위 순국이 되는 것이니 종화. 자식을 따른다. 라는 것은 종재관과는 좀 차이가 난다. 부동이하라. 그러니 식신생재는, 식상생재는 전성생육, 돌고 돌아서 생육하는 뜻이 있는 것이니 숙이 유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리개수라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고로 식상은 위자다라고 해서 식상이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쟤는 즉 시손, 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만 얘기하지 남자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359번 사례명저가 가고요. 360번 사례명저가 있고요. 철조 선생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359번부터입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곧바로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이민, 신의, 이민, 이렇습니다. 수채죠? 수채예요. 여기 인목이 있어요. 또 인의 한 목을 해서 잘못하면 이건 상관격이 아니고 제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임수가 이렇게 강하니까, 수가 강하니까 이 목이 인의 한 목을 했다고 해서 재성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수채예요. 그래서 이건 상관격으로 보고,
겨울에 태어난 신금일주니까 금수상관 희경관을 해야 되는데 화가 없으니까 이런 사주는 화가 있으면 좋다라고 하고 화가 없으면 어떡하냐? 식상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추운 지방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냥 수생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 모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 진토에 가면 조금 안 좋다라고 하죠. 더군다나 수가 채니까 이 화운이 들어오면 군겁쟁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정사대운까지도 안 가고요. 이 병진대운에 끝이 나는 사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요즘 같은 거 이렇게 일찍 죽지를 않는데 불럭불럭 하니까 저는 아주 철조 선생님 말씀에 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죽는다 하는 게 보통 이 양반이 이 말씀을 그냥 죽었다라고 하시니까 참 그러네요. 자, 신금생화 맹동이에요. 초겨울입니다. 해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입동이 됐으니까요, 지금요. 입동이 엊그제 지나고요. 지금, 소환인가요? 예, 소설이죠. 소설, 대설, 소환대안이, 동지소환대안이니까요. 소설이, 오늘인가? 그러네요. 임수당관. 임수가, 투출해서 당관했어요. 인해 한몫 안 합니다. 재봉생황. 이렇게 제가 생황을 만났어요. 금수양화. 금과 수가 둘 다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격치, 중하다. 독소, 일목, 수행이라고 해서 한 번 보면 여러 행간을 막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속독법이죠. 똑똑한 거예요. 이 상관격이 사람이 똑똑합니다. 갑이 눈에 여기죠? 좋죠? 등과 발갑했어요. 곽을 쳐서 장원이 된 거예요. 을묘운에 좋죠? 유, 서랑부터 시작해서 출, 수, 황당까지 지냈어요. 일찌감치 출세했네요. 그러나 일교병진, 진토대운에 이게 수로 변해야 되는데 관인제를 했다는 거예요. 관인이란 곧 이게 관이고요. 이게 인성이겠죠. 관인제를 해서 우봉, 무술년, 이제 수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 인수를 충동해서 파기 상관하고요. 상관을 파네. 인수가 들어오면 상관격에는 인수부터 쓰라고 하는데 그건 격공론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상관 팽일하니까 격공론에서 격이 상관격이면 흉격이라고 해서 이 격을 깨는 인수운을 갖다 쳤죠. 인수부터. 그러나 적천수에서는 격공론과 틀리죠. 오히려 상관을 깨는 운에 불로 죽었다는 소리예요. 상관을 쓰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요. 격공론과 확실히 틀립니다. 종합격의 수가 용신이면 연지의 인목은 희신이 된다. 맞습니다. 희지의 진토 역시 습토로 시간의 임수가 수화되었다. 병진대운이 안 좋긴 하여도 세운에서 무술세운이 아마 들어와서 왕양한 수세를 충격해서 왕신이 노발해서 불록이 된 사주다. 오행체형론은 볼 거 없습니다. 수체, 토화용조이나 토화응이 전무해서요. 정조의 수호행을 중심으로 금수목해서 수목이 용신이 됐죠. 특수격입니다. 특수격으로 잡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격국론에서는 상관격입니다. 이 특수격으로 잡아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종격이다라고 하면 참 적천수는 종격만 있냐라고 하기 뭐해서 특수격으로 잡았습니다. 359번입니다. 자, 볼게요. 맞습니다. 이게 목을 용시로 했네요. 목용시가 갑이 늘면 좋겠죠. 그러나 이 목수로 가야 돼요.
수체, 수목욕에 목을 용신으로 잡았지만 수를 용신으로 잡아도 됩니다. 목용신이면 이 화운도 좋은데 수용신은 이 화 안 좋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에서 목을 잡은 이유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수를 잡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 마지막입니다. 자, 봅시다. 이 상관격이에요, 또. 네. 보이시나요? 하나 내릴까요? 같은 겁니다. 이것도 금수 상관격이에요. 똑같아요. 신금일주에 해월에 태어났죠. 그냥 이대로 할게요. 네. 임자신해. 아까는 임인이었죠. 임자신해 신묘, 신묘에서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으로 하면 목이체입니다. 이건 잘못하면 격국론으로 해묘 목국을 이룬다라고 해서 제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격이든 상관격이든 식신생재를 하니까 수목으로 가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역시 진토대운에 큰일이 났다라고 합니다. 참 이 철저 선생이 좀 한쪽으로 편중된 거는 확실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금생은 맹동이죠. 수세장관에서요. 수, 천간에 삼투 신금하니까 이 신금이 3개 태어났다 하더라도 목이 체계되면 저 금을 용신을 쓰겠다라고 하면 금토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가 절지에 대해서 직격 종화가 되어버렸어요. 독소 과목성성해요. 역시 상관극의 특성이에요. 똑똑한 거는 아주 조년입반, 수를 잡으니까요. 갑인, 발공, 출사, 현재, 현을 다스렸네요. 일묘운에 사로 순수했고요. 병진 또 기호 잘못을 저질러서 지, 술년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술년이겠죠. 왕터 복수하는 바람에 이몰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세요. 참 이게 참 할 말이 없네요. 상관장에서 상관은 비록 길씨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수기가 되기 때문에 문인 학자들이 상관격을 얻은 자는 많이 배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서 과목성성 글을 읽으면 눈을 한번 쓱 지나가면 달달 외웠다라는 소리입니다. 무기체입니다. 무기체일 거예요. 묘묘해서요. 천간의 삼신은요 무근에서 불행하죠. 토도 그렇고요. 삼각격이죠. 이제 철저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내신 거예요. 범종합격은 행운에서 불배, 어그러지지 않으면 봉제자, 재성을 만나는 것을 배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미흡을 해서 두 가지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부기자다. 부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합격은 행운에서 재운을 만나라 라는 거예요. 식신생재라는 거예요. 상관상재는 차수기 유행을 하는 것이다. 재성을 만나면.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총명하다. 그런 종류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역시 상관격에 똑똑한 그 머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학문 역시 정순이라고 해서 이 순자는 순이라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물이란다. 술이 익어서 막걸리가 익어서 아주 가장 최고조로 잘 익어서 그 막걸리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주변에 나오잖아요. 술 주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순수한 겁니다. 이 냄새가 구수하죠. 정통하고 순이란 사주다. 일종의 종색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삼각격의 종합격으로 봤죠. 그리고 제가 이게 360번이죠. 한번 볼까요?
네. 또 목을 영시를 했습니다. 여기로 가죠. 목욕이 이제 수도 가요. 지금 이혼이니까 여길 넘겨야 되는데 넘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주는 목이 영시니까 그래도 목이 강해서 이 화운은 올 수 있어요. 와도 돼요. 앞에 사주는 수가 강해서 화운이 들어오면 그냥 한마디로 군급증제 일어나는데 목이 강해서 화운은 괜찮습니다. 아마 이 진토대운만 넘기면 지금 살아있을 사주입니다. 54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합격이 끝났고요. 순국이 끝나니까 반국이 나옵니다. 참 이게 순국, 반국, 합종 반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반합. 네. 정과 반과 합. 그래서 정이 나오면 반이 나오고요. 이것이 나오면 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름과 반대가 있고 합함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마 정국, 반국, 합국이 나올 겁니다. 이거 참 적천수는요 유교적인 차례가 강합니다. 8입니다. 18장이에요. 18장 반국입니다. 그리고 이 18장 반국은요, 적천수 징의와 천미가, 징의하고 천미하고 틀립니다. 천미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을 붙여놓은 이유는 천미에서, 징의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길래 징의 거를 따왔습니다. 천미가 좋습니다. 징의가 좋습니다. 천미가 좀 부실하고요. 다음 강의 또 준비를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